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제 유아임용 시험에 꼭 합격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선생님들께서 합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선생님께서 합격하지 못하시는 이유는 문제를 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많이 공부를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공부를 못 하신다거나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맨날 떨어진다. 내 생각처럼 안 된다. 그거 다 통틀어서 그렇죠.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내가 떨어지는 이유는 문제를 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합격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조건 문제입니다. 합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들 근데 한 가지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아니 나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 풀죠? 그 생각이 틀린 생각입니다. 자,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역발상. 거꾸로 생각하는 곳에 바로 길이 있습니다. 많은 공신들, 쉽게 시험에 합격하는 선생님들 주변에서 우러러봤던 그 친구들의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문제부터 풀었던 겁니다. 아니 나는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지?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거꾸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접근하시면 남과 다른 차별화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뺑뺑 둘러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속고 있을 때 선생님들께서 지름길을 가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여기 선생님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내용을요, 우리가 블록 쌓기를 한다면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서, 그쵸? 이렇게 여기 쌓고 또 쌓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서 끝까지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 칸 채우기, 퍼즐 맞추기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우리 유아교육에서 배우셨잖아요. 언어교육 접근법 이런 거에서도 배우셨죠. 애들한테 꼭 글자 가리킬 때 기억, 자 이거 두 개 합해라, 가가 된다 이렇게 가리키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만 가리키면은 애들 글씨 언제 읽을지 몰라요. 중간에 포기하는 애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죠? 생활 속에서 글씨도 배우고 진짜 이렇게 조금 가리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괄호 넣기도 해보고 노래 부르면서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 글씨를 배워가는 거죠. 왜 그런 거죠? 인간의 인지 구조가 원래 그래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한 칸 다 쌓아가지고 끝까지 쌓고 다음 단계 이제 문제 풀어야지 가면 여기 쌓은 거 벌써 잊어버렸어요. 절반 이상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애들한테 기억 다음에 이거 아야, 야 기억 더하기 이러면 막 애들 다 도망가죠.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안 도망갔어요. 합격하려고. 근데 너무 힘들고 지겨워서 이거 언제 공부했나 기억도 안 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부터 풀어야 됩니다. 문제를 푸는 것이 알아서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로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문제 풀지 말라는 분들이 계시다. 문제를 풀지 마라. 이런 분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공부에 대해서 모르거나 거짓말을 하는 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그런 말 믿으시면 안 되고요. 많은 공신들은 문제부터 풀면서 단기간에 시험 합격했어요. 자, 선생님들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이해한다. 이런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거죠? 두 번째는 자, 선생님들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갈 때요. 시험 결과는 시험 치는 날 당락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시험 당일날 당락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크게 봐서는 당락은 여름 이후부터 이미 결정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거는 시험 한 달 전부터 결정이 되어서 시험 전날까지 결정이 되어요. 자,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까? 많은 내용을 여러 번 다 봐야 돼요. 특별히 시험 전날 몇 번 다 훑어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 훑어보는 거를 두꺼운 책 갖고는 못 훑어봐요. 유아교육과정 책이 막 수천 페이지 되는 거 몇 권이다 이러면 그걸 전날 무슨 수로 다 보고 있습니까? 책장 넘기는 것도 안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름부터는 뭘 해야 되냐 하면은
반드시 필수적인 거, 문제 단권화를 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문제 단권화예요. 문제 단권화. 왜냐하면 내용 단권화 한 거는 기본이에요. 내용 단권화는 기본입니다. 근데 내용만 막 외운다고 한번 가보세요. 문제 풀려지나? 안 풀려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단권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많이 풀 수 있어요. 자, 지선쌤은 1월부터 문제 30회 특강, 분기별로 30회 특강에서 내년에는 총 100회 모고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하고 패키지 하시는 선생님들은 도대체 문제를 몇 회 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문제 단권화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모르는 문제는 모르는 문제대로 추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문제만 진짜 전 범위에서 내 약점만 골라서 모으는 그런 목록이 생겨요. 그러면 문제를 푼 거는 나중에 점수하고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 똑같은 걸 풀어봤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이제 나오니까 문제 유형이 똑같게 나오니까 그거는 그죠? 점수로 연결이 돼요. 근데 내용을 외운 거는 문제가 조금만 변형이 되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깊이 있게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내용만 밤새 외워가지고 시험장에 가면은 그거는 점수랑 연결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문제 단권화 작업을 이지선 유아이명에서는 여름부터 하고 있어요. 여름부터 선생님마다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모르는 문제만 모으고 어려운 문제만 모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단권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험 전날 10번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만의 문제 단권화를 만들어서 시험 전날 여러 번 보고 들어가면 시험장에 갔을 때 그게 생각이 나고 점수랑 연결이 돼요. 문제는 여러 유형으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같은 개념도 이렇게 묻냐 저렇게 묻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해도가 틀린 거예요. 어떤 선생님들은 이게 그거 묻는 거였어? 시험장에 가서 그러세요. 벤매넌 몇 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틀린 선생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N수생 중에. 그죠? 자, 그래서 와서 시험장 나와서 이래요. 그게 벤매넌 묻는 거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풀어보면 이제 그게 합격 점수와 연결이 됩니다. 특별히 지선쌤이 워낙 문제를 많이 다뤄주고 강조해드리고 지선쌤만의 과학적인 그런 분석 방법에 의해서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추려드리잖아요. 그럼 시험장에서 그게 똑같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단권화해서 본 문제들은 분명히 시험장에서 점수랑 연결이 됩니다. 합격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나는 쉬웠던 거예요. 합격하시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 이 문제를 많이 푸는 방법이 합격의 비결이에요. 문제를 풀면서 단권화해 나가셔야 되겠죠. 자, 선생님들 역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 이론 하나하나 아니 어느 천년에 그걸 다 외우고 있어요. 어느 천년에 그걸 다 보고 그게 완성돼서 문제를 풉니까? 문제는 시험장 가기 직전에도 못 풀겠네요. 자, 실전 모고 6회 풀고 시험장 들어간다. 실전 모고 8회 풀고 시험장 들어간다. 그거는요, 그냥 시험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계속 N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수험 기간을 대폭 줄이고 싶다. 문제부터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선쌤은 올해 특강도 100회 이상 실전 모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선쌤이 구성하는 그 연간 패키지에서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 각도 저 각도에서 풀어보고 암기도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자, 새로운 공부 방법을 일단 제시해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수업 공부 방법, 수업 설명회 이런 것도 여러 번 선생님들께 할 예정인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제안 드립니다. 문제로 접근하는 유아이명 이해.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로 접근하는 공부 방법이 그 첫 번째입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문제로 접근하시는 공부 꼭 완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